이후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됐었거든요. 예. 이 인터뷰가 굉장히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재판장에 나선 건데, 검찰이 자신에게 진술서를 받아갈 당시에 굉장히 상황이 강압적이고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리고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예. 뭐 동양대 조교 정도면 검찰 앞에서 강압적이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인 건 분명할 것 같고요. 물론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썼는지, 아니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약간의 가이드였는지, 뭐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이런 사안이 이번만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이제 이런 진술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무래도 그 처음에 나왔을 당시 그 재판장에서도 굉장한 그 강압적인 예. 그 분위기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재판장에서도 네, 맞습니다. 재판장으로부터요, 아니면 검사들의 태도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전의 일까지 다 밝혀버리면은 굉장히 일이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가 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리고 또 정말 징계를 받아서 잘릴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전까지 말하면 뭐 이 부분도 이제 뭘까 싶은데, 뭐 짐작컨대는 원래 이제 학교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언제나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일들은 아니고, 뭐 약간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일들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날 경우에 자신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네, 그러면서 또 어제 재판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세미나 관련된 동영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 국과수에서 이 동영상을 분석한 감정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오는 여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주장을 그동안 검찰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국과수 감정 결과는 동일인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국가수가 이제 그 영상 속의 여학생이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태도긴 한데, 결국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동일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 이게 조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그런 그렇죠. 정도의 얘기죠. 근데 저는 재판에서 솔직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CCTV로까지 보고 실제로 출석했는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상황 자체가, 이게 견문발검이라 그러잖아요. 모기 보고 칼 뽑는다고. 이런 상황이 자꾸 펼쳐지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합니다. 다른 뉴스는? 네, 통합당 얘긴데요. 다음 주에 이제 복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쯤에 이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임위 명단을 또 다시 짜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그 결과도 제출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 초인데 구체적 날짜는 못 박지 않았다. 네. 다음 주 초가 며칠? 6일이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 그 즈음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그 했거든요. 정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동 비대위원장 대선 주자 언급이 또 했다면서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현재 지금 추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독주를 하니까 그냥 맡기겠다, 추경은 민주당에게 맡기겠다면서 오히려 좀 대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뭐 대선 주자라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특히 대선 1년 6개월 전에는 후보가 좀 나타나야 된다라면서 당 밖에 이제 꿈틀거리는 후보가 한 명 있다, 예. 그렇게 밝혔고 오는 11월에 등장할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또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제 제 생각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확실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 잘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추경은 그냥 알아서 해라 네. 라는 쪽. 원래 이제 추경이나 이런 쪽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하시는데 그 부분인데, 맡기겠다, 독주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잘 되는 대통령 후보대에 관련된 논의로 뭔가 계속해서 판을 이끌고 싶은 것 같은데, 현재 나온 얘기를 보면 당 밖에서 꿈틀거리는 대선 주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11월에 등장한다라는 건 이제 시한을 정한 거고, 네. 심지어 다른 보도를 보니까 당 밖에 꿈틀거리는 대선 주자 가운데 백종원 씨와 유사한 분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네, 얘기까지 후보가 나왔던 또 거. 이제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은 뭐 그렇게 후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측성의 보도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예, 확실히 이분의 심정이 뭔지 이런 걸 추측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마지막 뉴스가 또 있네요. 국제 뉴스
하나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에서 이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는데 78%가 이 개헌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헌안에 대통령의 임기를 좀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러시아가 4년 연임제로 처음에 좀 푸틴 대통령이 해와다가 2000년부터 사실상 그 중간에 4년 정도 총리로 있었던 거 빼고 계속해서 이제 집권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개헌안에 보면은 지금 그동안의 임기들을 다 없는 것으로 무효화하고. 네, 무효화하고 새로 이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제니까 앞으로 12년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예, 어제 러시아 관련된 언론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대단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TBS의 류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면서 또 하나의 소비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요.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정책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작으로 계란, 자동차 거의 모든 품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 이제 취지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셨어요.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그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의 그 동행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있으셔서요. 상당히 지금 현재 그 내수 경기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나비를 주제로 해가지고요.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이제 주제로 그 즐기면서 쇼핑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민들께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련한 행사인데요. 틱톡 챌린지, 이 나비 모양의 틱톡 챌린지를 했는데 이 틱톡 챌린지 뷰가 지금 거의 700만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또 특히 중소기업 상공인들 응원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출 효과가 꽤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요. 물론 이제 그 지역이나 상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산골에 있는 상점도 온라인을 통해서 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전국적으로 이제 팔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또 그런 세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오프라인에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병행을 하는 것이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이미 지난 주말에 코로나19 이후에 최고의 매출 신장세 약 20% 이상의 신장세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민 1인당 한 번의 날갯짓을 10,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이 국민들의 그 날갯짓이 과연 몇십만, 뭐 100만, 뭐 몇백만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이번 주말부터 그런 어떤 그 날갯짓 모음 이런 것도 한번 상정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요. 이번 동행세일의 특징은 코로나19가 그 방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소비 활성화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또 QR 코드 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세일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면서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때에 좀 더 친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선을 보이는 세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게 단순하게 내수 진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K-팝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K-팝과 라이브 커머스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K-세일의 영역을 구축을 해서
이것을 전 세계로 송출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K-팝, K-뷰티, K-방역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계속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K-세일도 같이 함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다 이런 이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남대문과 올림픽 경기장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K-팝 특별 행사가 오늘 열리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생중계가 됩니다. 중계가 돼서 뭐 네이버라든가 유튜버라든가 뭐 MBC에서 9시부터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기간이 이제 7월 12일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중소벤처기업들과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다 소비를 거의 하셔가지고요. 예. 10주 연속 쭉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약간 정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동행 세일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지 저희도 이제 이번 주말에 좀 더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로는 온라인 상품권의 그 판매나 아니면 그 제로페이라든가 모바일 직불 결제의 그 결제 매출액을 보면은 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작은 날갯짓이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 코로나가 증상이 없어도 전파된다잖아.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걸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미리미리 막으려고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한대. 증상이 없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되면 서울시립병원 여러 곳에서 검사받게 해주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거 괜찮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이래. 다중이용시설 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꼭 알아둬.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질병만큼 무서운 건 병원비라고. 막대한 병원비는 가정 행복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병원비가 가정의 재난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기준에 맞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모든 질환 입원 치료비, 중증 질환 외래 진료비를 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정경제의 안전장치를 단단하게 채우세요. 신청 문의 1577-1000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아빠, 올해가 지구의 날 50주년이래. 서울시에서 지구를 살리는 습관을 가져보라는데? 지구를 살리는 습관? 쓰레기 안 버리고 비닐봉투 덜 쓰기 같은 건가? 맞아. 또 반바지 입고 넥타이 안 매기.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아빠는 뭐 할 거야? 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걸어볼래. 그럼 아빤 회사에 반바지 입고 가봐야겠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습관. 함께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TBS가 함께합니다. 걱정이네. 정년은 코앞인데 애들 뒷바라지는 한창이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말이야. 김 부장, 자네 아직 몰라? 올해부터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도 주고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도화됐잖아. 그래? 그뿐인가 어디? 새로운 인생 산모작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전문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서 도움부터 받아보세. 네, 열정 있는 신중년, 새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VN
7시 27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암사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암사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성수대교까지는 군데군데 밀립니다. 조금 더 와서 반포와 구반포 부근 시속 30km 내외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이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성수 쪽으로 노원교에서 녹청교, 또 중랑교에서 장안교 사이와 군자교에서 용비교까지 시속 20km 내외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갓준이 그가 왔다. 뉴스공장 정준입니다. 어제 오전 일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내려준 결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 모셨는데 국회 법사위원이시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예. 혹시라도 공정성 시비가 있을까봐 또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신데요. 아마 자로잰 듯하게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지휘권 발동이라고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 보면 이제 헌정 사상 두 번째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느냐, 이게 이제 월권이다. 뭐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뭐 해임 건의 사유로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의견이 좀 다르고요. 검찰정법 이제 매 규정된 이제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총괄 감독자예요. 검찰 사무의 총괄 감독자인데 이 감독을 자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소신껏 하도록 이제 맡기는 게 일단 더 좋은 길이죠. 그래서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아주 최소한의 감독만 하는데, 그러니까 15년 만에 한 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15년 만에 한 번 할 정도면 이게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 특수한 상황이 뭐냐?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수사를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수사를 막기 위해서 또 누구 부탁을 듣고 이러면 이제 부당한 그 검찰권 침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수사